그리고 제가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방송에서는 공개된 바가 없는 내용들 같은데 우리가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파견 검사들이 업무 해태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은 분들이 주진우 기자를 비롯해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음. 공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또 한 번 놀란 거는 최혜병 특검에서도 파견 검사들의 업무 행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얘기를 제가 실제로 최혜병 특검에서 근무했던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국면이 그랬는지를 구체적으로 여쭤보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입건해서 수사하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파견 검사들이 법률상으로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자를 놓는 바람에 심지어는 그 이명현 특검 앞에서 파견 검사와 파견 경찰관이 논쟁을 해가지고 마치 심판자 역할을 맡기는 엉뚱한 상황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들으면 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그 종합특검 출범하기 전에도 제가 몇 번 비판을 했는데 특검이 문제가 좀 많아요. 아니 무슨 영장 내는 것마다 다 기각되고 이번에도 보면은 이 기각이 분명해 보이는 것까지 스스로 담아서 피해 사실 공표해버리고 실제로는 이름 매듭이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세세하게 모르니까 네. 전재수 전 장관 건에 관련해서도 전 사실 뭐 저희 당이긴 하지만 그거 그냥 그 인지하자마자 바로 그냥 이첩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인한장판까지는 안 되잖아요. 무슨 특검이라고 앉아가지고 하는 게 맨날 신문에다가 뭐 이렇게 흘리는 거나 하고 이러니 걱정을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그 박성재나 심우정이 받았던 혐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까봐 설명을 드리면은 이종섭이라는 국방부 장관을 도피성으로 주 호주 대사로 이제 임명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이제 출국 금지가 공수처로 인해서 된 상황이었는데 그걸 풀어주는 심의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거고 거기에 박성재 당시 장관이었고 심우정이 총장 전에 차관이었기 때문에 장 차관들이 그런 지시하고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 의결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재유라고 하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이 특검 수사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그런 그 실상에 대해서 이제 진실 토로를 했기 때문에 된 상황이었는데 검사기 때문에 내가 법무부를 상대로 수사하는 게 어렵고 전직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하기 어렵다는 논리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언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을 듣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검사들은 검사 자격이 없죠. 원래 검사라고 하면 이거 뭐 과거에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많이 쓰는 말인데 뭐 나는 뭐 내 위에 검사장도 갖다 넣었다 뭐 이런 얘기 네. 맨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급에 상관없이 검사라고 하면 검사로서의 사명을 법률을 정확하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행태가 필요한데 네. 지금 보면은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거고 뭐 우리 상관들이라서 못하는 거고 뭐 공소장도 검사가 안 쓰니까 또 다른 사람이 갖다가 쓰고 막 경론이 벌어지고 이랬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저는 검사들이 이건 좀 부끄러워해야 될 모습이다. 그러니까 본분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혜병 특검이 성과가 가장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정말 기억하자면은 뭐 거의 다 그 구속도 다 실패하고 다 불구속 기소 형태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뭐 이명현 특검도 뭐 내부에서 뭐 어려움이 있기는 했겠습니다만은 네. 결론적으로 특별 검사로서의 어떤 성과 이런 면에서는 좀 실패한 특검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 저간의 사정이 이랬다는 데서 충격을 좀 받는 거고 제가 또 물어봤더니 법무부를 사실은 과거에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잖아요. 출입국 네. 관련된 정책이라는 것은 법무부 소관인데 이 과정에서도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면 당연히 파견나간 검사와 경찰관이 공이 같이 수사를 하는 거니까 네. 같이 나가서 준비를 하고 뭔가 이것저것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도 검사들이 거의 안 나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자기 친족을 상대로 자기 친정을 상대로는 피를 묻히기 싫겠다는 논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서 그 파견나간 경찰관들이 대체로 다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고 압수물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사회에 좀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검 안에서도 지금 제2차 종합특검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그 방비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2차 종합특검도 지금 가장 중요한 김건희를 봐준 전직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재현되고 재탕 삼탕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자꾸 이렇게 특검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전 한계에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처음에 3특검을 할 때에는 당연히 명분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기대감도 있었던 건데
그게 지금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2차 종합특검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또 특검을 한다? 이거는 뭐 명분도 없지만은 특검한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구성원들이 뭐 검찰 아니면 경찰에서 다 올 텐데 이 사람들이 특검이라는 조직 체계 하에서 어떤 열심히 수사를 하겠다라는 유인책도 없고 하겠다라는 네. 기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공수처 정상화부터 빨리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수처 정상화 저도 그 얘기하려고 필요하다. 기존의 네. 조직을 갖다 쓰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에만 의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 정상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이 과도기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 안에서도 일상적인 수사기관들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전 유일한 해결책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거예요.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물론 검사들이 다 친윤인 건 아니고 다 공범인 건 아니, 아닙니다만 그럼요, 당연합니다. 네. 대체로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검찰은 윤석열 정부에 부역한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이 종합특검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만 한 게 아니라 검찰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말은 특검이지만 검사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감시가 많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인내를 하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검이 잘할 거야, 특검 민짜 이렇게만 그냥 볼 건 아니다. 아니 그리고 과거에 국정농단 때는 왜 특검 잘 돌아갔는데 지금은 안 되냐? 그땐 특검 윤석열이었고 검찰 조직이 사고 친 게 아니라 그때는 국정농단이 그렇지. 청와대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부처를 수사하니까 네. 당연히 검사들이 벌떼같이 이거는 덤벼가지고 했던 거고 그게 이제 또 과해지다 보니까 윤석열 한동훈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거고 지금은 그 윤석열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 검찰을 수사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과거의 특검 사례랑은 이게 안 맞죠 사실은.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기존의 수사기관을 빠르게 정상화해서 그들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만드는 방법 외에는 이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 표적 수사할 때 검사들이 동원된 게 70, 120명 이렇게 되잖아요. 무지하게 거의 뭐 많았죠. 직업 하나예요. 벌떼같이 지금 날아다녔습니다. 한두- 지금 네. 한두 개를 털어서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다 특수부 검사인가요? 아니에요. 일선 형사부 검사들도 많이 있어요. 차출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칼로 물 자르듯이 이렇게 빡빡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계속 견제하고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제 그 김건희를 봐준 수사 그 내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디올백 수수 사건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사건과 관련된 검사가 3명 있는데 종합특검에서 관련된 조사를 하려면 그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3명의 검사가 지금 해외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해외에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특히나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그 최모 감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창수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에 관련된 범죄 혐의와도 유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통보를 계속 법무부를 통해서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수사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일시 귀국하는 건 사정상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 입장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법위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것도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아니, 송영길 대표님은 파리에 가 계셨어요. 파리에. 프랑스에서 귀국했지. 아니 자진해서 네. 들어가고 검찰청에 그냥 스스로 들어가셨어요. 수사하라고 이놈들아. 아 근데 이거 검사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사람 소환하고 아니 보통 이렇게 뭐 범죄 혐의 받는 사람들이 외국에 가 있으면 그냥 놔두나요? 그러니까 안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뭐 인터폴을 쓰든 네. 뭐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서는 어제 데리고 오잖아요. 신병을 확보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 검사들이 하는 태도들을 보면 무슨 취해법권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무슨 뭐 일시 귀국하는 것이 사정상 어렵다. 아니 안 어려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려워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저는 지금 이런 식의 태도를 저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관용을 네. 베풀 필요 없다. 저는 엄정하게 똑같이 저는 법률 적용을 해서 이 사람들 다 들어오게 아니, 해야 될것 역시 그냥 공소 키오스크가 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검사들이 내로남불인 게 같아요. 제 지인 중에 그 실제로 해외 연수 중에 일시 귀국해서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는 분을 제가 윤석열 정부 때 그런 경험을 한 분을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진짜 혀를 끌끌 차면서 이제 그 정부의 공무원인데 워낙 감사도 많았고 수사도 윤석열 정부 때 많았기 때문인데 자기네 부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해외 연수하다가 일시 귀국해서 조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고 많죠. 심지어 감사원 감사 때도 들어갔다는 거야. 당연한 거 그런 아닌가요? 상황이고 해외에서도 한 번만 들어온 게 아니고 수차례 들어온 사람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너한테 어떤 식으로 검사가 연락을 해와?
이렇게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처음에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일단은 부처에 있는 감사실을 통해서 해당 공무원한테 연락이 간대요. 그러면서 우리 검찰에서 우리 공무원님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알아듣고 전화번호를 좀 드리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면은 검사가 개인 전화로 문자를 남긴대. 그래서 이러저러한 상황이니까 통화 가능할 때 전화를 달라고 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그 공무원 입장에서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외 가족들과 나와 있는 상황이고 비용도 드니까 웬만하면 좀 서면으로 해주세요. 참고인 신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결국은 검사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들어주는 경우가 하나도 없고 그나마 자기가 만난 검사는 그나마 이제 자기 핑계 대는 사람이어서 착한 척을 좀 네.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나도 이렇게 하기 싫은데 위에서 조사에 예외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한다. 형평성.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너 참고인인데 듣기에는 이러면 자꾸 피의자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을 계속 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 공무원 불안하지.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 500만 원 내고 비행기 티켓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검사 무슨 법 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 존망을 좌우할 수도 있었던 그런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에 참고인이면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으로 해태한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혐의점 자체도 무슨 뭐 지나가다가 무슨 떡 하나 훔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벼운 네. 절도 이런 것도 아니고 국정농단급의 어떻게 보면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그 혐의와 관련된 수사라면은 저는 뭐 당연히 이거는 응해야 마땅한 것이고 아까 그 검사 말이 맞아요. 자꾸 예외를 만들면 안 돼요. 이거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뭉개고 버티고 이럴 거예요. 왜냐면은 김건희 여사, 네.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 차원에서 방어한 거 아니에요? 막 특혜를 주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혹이 있죠. 네. 네. 그게 밑으로 쫙 내려갔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 그렇다고는 말씀 못 하겠지만 조직적 차원에서 공범이기 때문에 버티고 뭉개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외곽에서 견제하고 그러니까 감시하고 우리 언론이 이런 거를 좀 세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실제로 검사라고 해서 예를 들면 미국에 있다고 조사를 못 받는다? 갈 네. 수가 없다? 그리고 네. 예를 들면 법무부가 검사하기 때문에 연락처 안 알려주고 이메일 주소 알려준다? 네. 이런 게 사실은 통상적으로 조사받는 일반인들이나 다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특혜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 상식과 기준에 입각해서 이런 보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